왜 연금 받는 나이가 되면 일을 줄이게 될까요? 왜 월급이 조금만 들어도 괜히 불안해질까요? 혹시 연금이 깎일까봐 일부러 소득을 낮추고 계신 건 아닌가요? 이제부터 마음 놓고 일하셔도 됩니다. 연금 받고 돈 조금씩 더 벌어 용돈이라도 하려 했는데 국민연금 받으면 돈이 깎인다고 해서 허탈하셨을 겁니다. 일을 할 마음도 생기지 않으셨겠죠? 하지만 이제 걱정하시지 말고 일하셔도 됩니다. 마음 놓고 일하세요. 우리나라 시니어분들 중 상당수가 잘못된 정보 때문에 스스로 소득을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일할 능력도 있고 의지도 있는데 제도를 잘못 알아서 억울하게 손해를 보시면 안 됩니다. 그동안 정말 많이 들었던 말이 하나 있어요. 일하면 손해 아니냐는 말이었습니다. 연금 받으면서 일하면 어차피 깎이는데 뭐하러 고생하냐는 이야기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실제로 주변에서도 그렇게 행동하는 분들을 많이 봤을 겁니다. 근무 시간 줄이고 알바 그만두고 소득 신고 안 되는 일만 찾고 계신 분들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런 선택들이 과연 정말 합리적이었을까요? 아니면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생긴 오해였을까요? 사실 예전에는 그 말이 어느 정도 맞았습니다. 월 소득이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만 넘어가도 연금이 깎이기 시작했거든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월 약 309만 원이었습니다. 생각보다 낮은 금액이죠. 요즘 물가에 309만 원이면 생활비 내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는데 그것만 넘어도 연금이 줄어든다고 하니까 당연히 불안했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일부러 일을 줄였고 소득을 낮췄고 결과적으로 생활이 더 빠듯해지는 악순환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2026년 6월부터는 이 말이 더 이상 맞지 않게 됩니다. 정부가 제도를 대폭 개편하기로 했거든요. 월 500만 원 가까이 벌어도 국민연금이 그대로 나오게 바뀝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아시겠어요? 기존 309만 원에서 509만 원으로 올라간 겁니다. 거의 200만 원이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 변화를 모르고 계신 분들이 아직도 예전 기준으로 일을 줄이고 계시다면 그건 정말 억울한 일입니다. 이 변화에는 세 가지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 감액제도의 하위 2개 구간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둘째, 이제는 월 소득 509만 원까지는 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하지만 이것도 완전 폐지는 아니라서 상위 구간 감액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정보를 몰라서 손해를 보고 계십니다.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 인터넷에서 본 옛날 자료, 친구들끼리 주고받은 카톡 메시지에만 의존하다 보니 정작 중요한 변화는 놓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 내용을 끝까지 보시면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무엇을 확인해야 할지, 어떤 선택을 해야 손해를 보지 않는지 분명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혹시 지금도 연금 때문에 일을 줄이려고 고민 중이신가요? 아니면 이미 일을 줄이셨나요? 만약 그렇다면 이번 영상은 여러분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제도가 바뀌었으니까요. 이제는 예전처럼 무조건 소득을 낮출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오히려 제대로 알고 행동하면 연금도 받고 소득도 지키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변화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셨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제 주변에도 비슷한 고민을 하던 분이 계셨습니다. 월 소득이 조금만 넘어가도 연금이 깎인다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전 제도에서는 월 약 309만 원만 넘어도 감액 대상이었거든요. 김성호님은 원래 작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시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온 안내문을 보고 나서 정말 불안해지셨답니다. 거기에 소득이 많으면 감액될 수 있다고 적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김성호님은 일을 더 할 수 있었지만 일부러 근무 시간을 줄였고 생활비는 빠듯해졌습니다. 한 달에 250만 원 정도만 벌기로 하고 근무 일수를 줄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생활비가 모자라기 시작한 거예요. 연금은 월 80만 원 정도 나왔는데 여기에 250만 원을 합쳐봤자 330만 원이었습니다. 원래 350만 원 벌 때보다 오히려 총소득이 줄어든 셈이죠. 집세 내고 관리비 내고 식비 쓰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김성호님이 일하는 걸 좋아하셨다는 점입니다. 건강도 괜찮으셨고 손님들 응대하는 것도 즐거워하셨어요. 그런데 억지로 일을 줄이다 보니 무료한 시간이 늘었고 오히려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손해를 본 셈이었죠. 이게 단순히 김성호님만의 이야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도가 바뀌었고 그 선택이 이제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성호님처럼 억울하게 손해보는 분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으려면 정확한 정보가 많은 분들께 전달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웃 어르신, 친척 중에 연금 받으면서 일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그분들께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 때문에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말입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구독 버튼 누르시면 비슷한 내용의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알림을 받으실 수 있어요. 좋아요는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께 추천되도록 도와줍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누군가의 노후를 지킬 수 있습니다. 첫째, 2026년 6월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기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정확한 숫자로 알려드릴 겁니다. 둘째, 여러분이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셋째, 당장 내일부터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제시해 드릴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은 메모하시면서 들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나중에 다시 확인하실 수 있도록 말이죠. 첫 번째로 기존 감액제도의 구조부터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핵심은 기준소득이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일을 하면 월 소득이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을 넘는 순간 감액이 시작됐습니다. 이 기준이 바로 월 약 309만 원이었죠. 정확하게는 2024년 기준으로 309만 1천 원이었어요. 이게 어떻게 작동했냐면 5단계 구간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소득이 309만 원에서 371만 원 사이면 연금의 10%가 깎였고 471만 원에서 433만 원 사이면 20%, 433만 원에서 495만 원 사이면 30%, 495만 원에서 557만 원 사이면 40%, 557만 원을 넘으면 50%가 깎였습니다. 상당히 가혹한 구조였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3년 연구 자료에서도 이 기준이 지나치게 낮아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이 연구에서는 평균 소득 기준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왜냐하면 요즘 물가를 생각하면 월 309만 원으로는 기본 생활도 빠듯하거든요. 그런데 그것만 넘어도 연금이 줄어드니 당연히 일하는 게 손해라는 인식이 퍼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62세 이정우님 역시 소득이 조금 내자 연금이 줄어 당황하셨다고 합니다. 이정우님은 경비 일을 하셨는데 처음에는 월 280만 원 받으셨어요. 그런데 회사에서 야간 근무를 추가로 하면 월 330만 원을 주겠다고 했답니다. 50만 원이 더 생기는 건데 이정우님은 좋아서 승낙하셨죠. 그런데 3개월 후 연금 통장을 확인하고 깜짝 놀라셨어요. 받던 연금이 줄어 있었거든요. 원래 월 75만 원 받으셨는데 7만 5천 원이 빠진 67만 5천 원만 들어온 겁니다. 소득이 50만 원 늘었는데 연금은 7만 5천 원 줄었으니 실제로는 42만 5천 원만 늘어난 셈이죠. 이정호님은 야간 근무까지 하면서 몸은 더 힘든데 실제 수령액은 생각보다 적어서 허탈하셨답니다. 실천 방법은 소득을 줄이는 것이었고 그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이정호님도 결국 야간 근무를 그만뒀어요. 몸도 힘들고 연금도 깎이니까 굳이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신 거죠. 하지만 이런 선택이 과연 합리적일까요?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제도 때문에 일을 포기하는 게 맞는 걸까요? 두 번째로 2026년 6월부터 달라지는 핵심 변화를 알아보겠습니다. 정부는 감액제도의 하위 2개 구간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월 소득 약 509만 원, 쉽게 말해 500만 원 수준까지는 연금이 전혀 깎이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실감이 되시나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기존에는 309만 원부터 감액이 시작되는데 이제는 509만 원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거의 200만 원이나 기준이 올라간 겁니다. 10% 감액 구간과 20% 감액 구간이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월 소득이 509만 원을 넘기 전까지는 연금을 100%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2024년 국내 노후소득 분석 자료에서도 이 변화가 고령 근로자에게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특히 이 자료에서는 고령층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실질 소득을 증가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어요. 실제로 통계를 보면 월 소득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에 있는 고령 근로자가 전체의 약 35%를 차지합니다. 이 사람들이 모두 혜택을 받게 되는 거죠. 다만 소득 구간을 정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조건 안 깎인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반섬 9만 원까지는 괜찮지만 그 이상 넘어가면 여전히 감액 대상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월 소득이 정확히 얼마인지 계산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소득은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한번 대략 계산해 보세요. 세 번째로, 왜 이런 개편이 필요했을까요? 그동안은 재산이나 소득이 조금만 생겨도 연금이 줄어들다 보니 일하면 손해라는 인식이 퍼졌습니다.
이게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였어요. 일할 수 있는 고령자들이 일부러 일을 안 하거나 줄이면 그만큼 생산성이 떨어지고 경제 활동도 위축되거든요. 경제협력개발기구의 해외 노후정책 보고서에서도 이런 구조가 고령층 노동 참여를 떨어뜨린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고령층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에서도 상위권인데 정작 일하려는 사람들의 발목을 잡는 제도가 있다는 게 모순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한국의 65세 이상 빈곤율은 40%가 넘어요. 거의 절반이 가난하다는 얘기죠. 이제는 제도가 그 발목을 덜 잡게 된 셈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는 마음 놓고 일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월 400만 원 벌어도 연금은 그대로 나오니까요. 이런 변화가 개인에게도 좋고 사회 전체적으로도 긍정적입니다. 아직도 예전 기준으로 판단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네 번째로 누가 가장 큰 혜택을 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에는 월 309만 원만 넘어도 감액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약 509만 원까지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몇 명이나 혜택을 받을까요? 작년 기준으로만 봐도 약 13만 7천 명이 감액으로 연금을 덜 받았습니다. 이 중에서 월 소득 309만 원에서 509만 원 사이에 있던 사람이 약 6만 명이에요. 이 6만 명이 바로 이번 개편으로 직접적인 혜택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당 평균 월 7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연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1년이면 84만 원에서 180만 원이죠. 적은 돈이 아닙니다. 특히 노후에는 매달 몇만 원 차이가 생활 수준을 크게 바꿀 수 있거든요. 월급 명세서나 소득 증빙 자료를 한번 꺼내보세요. 다섯 번째로 여전히 남아있는 주의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편은 완전 폐지가 아닙니다. 월 509만 원을 넘기면 상위 구간 감액은 여전히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509만 원에서 571만 원 사이는 30%, 571만 원에서 633만 원 사이는 40%, 633만 원을 넘으면 50%가 여전히 깎입니다. 단계적으로 바뀌는 과정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이 제도를 완전히 없애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하지만 재정 문제도 있고 형평성 문제도 있어서 한 번에 다 없앨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일단 하위 6개 구간부터 없애고 나중에 단계적으로 상위 구간도 조정할 계획입니다. 무조건 안 깎인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본인의 소득 구간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판단을 해야 해요. 품원채 9만 원 이하면 괜찮지만 그 이상이면 여전히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상위 구간에 해당하실까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장은 큰 변화가 없지만 앞으로의 개편을 계속 주시하셔야 합니다. 이제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가 중요해집니다. 제도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어떻게 적용하고 대응할지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장에서는 실천 중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노후 소득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이 당장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겁니다. 이제부터는 노후 소득을 지키는 현실적인 대응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제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들으셨으니 이제는 그걸 실제로 어떻게 활용할지가 관건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정말 실천 중심으로 하나하나 짚어드릴 테니까 메모하시면서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로 소득 기준을 다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추가로 들어오는 돈이 있다면 월 기준으로 정리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 연 단위로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국민연금 감액 기준은 월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1년에 6천만 원을 번다고 해도 매달 균등하게 500만 원씩 받는 거랑 어느 달은 800만 원 받고 어느 달은 300만 원 받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주의할 점은 연 단위가 아니라 월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분들은 소득이 매달 들쭉날쭉 할 수 있어요. 어떤 달은 많이 벌고 어떤 달은 적게 벌고 말이죠. 이런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이 최근 몇 개월의 평균을 내서 판단합니다. 정확하게는 최근 3개월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해요. 실천 방법은 최근 소득을 다시 적어보는 겁니다. 지난 3개월 동안 받은 월급이나 수입을 종이에 적어보세요. 첫째 달 얼마, 둘째 달 얼마, 셋째 달 얼마 이렇게 정리하고 그걸 3으로 나눠서 평균을 내보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의 기준 소득이에요. 이 금액이 509만 원 이하면 이제는 연금 감액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추가 정보로 말씀드리면 4대 보험에 가입돼 있는 직장인이라면 더 쉽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자동으로 소득을 파악하거든요. 하지만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는 소득 신고를 본인이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때는 세무사나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문의하셔서 정확한 소득을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지금 당장 계산기 꺼내서 한번 해보세요. 지난달 소득, 지지난달 소득, 그 전달 소득 더해서 3으로 나누면 됩니다.
그게 509만 원 이하면 이제 걱정 없어요. 두 번째로 괜히 일을 줄이지 말라는 점입니다. 예전 기준으로 습관처럼 근무 시간을 줄이던 분들이 많습니다. 주변에서 그러라고 하니까 또 예전에 그렇게 했으니까 자동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줄었습니다. 월 509만 원까지는 아무 문제 없이 연금을 100% 받을 수 있으니까요. 단, 상위 구간 여부는 꼭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월 소득이 509만 원을 넘긴다면 여전히 감액 대상입니다. 이 경우에는 소득을 조절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509만 원 이하라면 굳이 일을 줄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주의할 점은 무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소득이 늘어난다고 해서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일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본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일을 늘리라는 겁니다. 일하는 게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집에만 있으면 활동량이 줄어들고 사람들과의 교류도 없어져서 우울해지기 쉽습니다. 계속 일하고 싶은 마음은 있으신가요? 만약 있으시다면 이제는 주저하지 마세요. 연금 깎일까봐 걱정하느라 일을 포기하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세 번째로 연금은 벌칙이 아니라 보완수단이라는 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추가 정보로 말씀드리면 연금은 일을 막으려고 만든 제도가 아닙니다. 노후에 소득이 부족할 때 그걸 보완해 주려고 만든 겁니다. 일을 해서 충분히 벌 수 있다면 연금을 조금 덜 줘도 괜찮다는 논리였던 거죠. 그런데 그 기준이 너무 낮았던 게 문제였어요. 소득을 보완하는 장치입니다.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우니까 일도 하고 연금도 받아서 생활비를 충당하는 거예요. 이게 정상입니다. 일을 하면 안 된다거나 일하면 손해라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실천 방법은 정확한 정보를 계속 확인하는 겁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서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세요. 1405부번으로 전화하시면 상담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본인의 소득 구간, 연금 수령액, 감액 여부 등을 모두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아직도 일하면 손해라고 느끼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그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2026년 6월부터는 상황이 달라지니까. 네 번째로 가족과 함께 다시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혼자만 알고 있으면 소용없습니다. 가족에게도 이 변화를 알려주세요. 특히 같이 사는 자녀분들이나 배우자분께 이 내용을 공유하시면 좋습니다. 가족이 함께 알아야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거든요.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식사 자리에서 이 이야기 꺼내보세요. 오늘 이런 영상을 봤는데 연금 제도가 바뀐대요. 앞으로는 일을 더해도 연금이 안 깎인대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화제를 꺼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가족들도 관심을 가지게 되고 함께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로 말씀드리면 부부가 모두 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자의 소득을 따로 계산합니다. 남편 소득과 아내 소득을 합쳐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각자 509만 원 이하면 각자 연금을 100%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꼭 기억하세요. 일을 해도 건강에 무리가 없고 경제적으로도 필요하다면 당연히 하시는 게 맞습니다. 가족 중에 해당되는 분 계신가요? 부모님, 장인어른, 장모님 중에 연금 받으면서 일하시는 분 계시면 이 내용 꼭 알려드리세요. 여러분이 전해주는 정보 하나가 부모님의 노후를 바꿀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앞으로의 변화를 계속 주시하라는 점입니다. 이번 개편이 끝이 아닙니다. 정부는 계속해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장기적으로는 감액제도 자체를 완전히 없애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방향성은 분명합니다. 실천 방법은 관련 뉴스나 정보를 꾸준히 확인하는 겁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보내는 안내문이나 정부에서 발표하는 정책 변화를 놓치지 마세요.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중요한 변화가 있을 때마다 영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추가 정보로 말씀드리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가면 모의 계산 서비스가 있습니다. 거기서 본인의 소득을 입력하면 연금이 얼마나 나올지, 감액이 되는지 안 되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고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내용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장에서는 핵심만 콕콕 집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오늘 이야기 핵심은 분명합니다. 예전에는 월 309만 원만 넘어도 연금이 깎였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일을 줄였습니다.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건강도 괜찮아도 연금 때문에 억지로 소득을 낮추셨던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일하고 싶은데 못하고 돈 벌고 싶은데 못 버는 상황이었던 거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2026년 6월부터는 월 500만 원 수준까지는 국민연금에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509만 원까지입니다.
거의 200만 원이나 기준이 올라간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제는 웬만한 소득 수준에서는 연금 걱정 안 하고 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숫자로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월 소득 509만 원 이하면 연금 전액 수령. 509만 원에서 571만 원 사이면 30% 감액. 571만 원에서 633만 원 사이면 40% 감액. 633만 원 초과면 50% 감액입니다. 대부분의 고령 근로자분들은 509만 원 이하에 해당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마음 놓고 일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이번 개편으로 약 6만 명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습니다. 한 사람당 평균 월 7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소득이 늘어나게 됩니다. 1년이면 84만 원에서 180만 원이죠. 이게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실제 생활비입니다. 한 달 식비가 될 수도 있고 병원비가 될 수도 있고 손주들 용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잘못 관리하면 여전히 소득을 일부러 줄이며 생활이 빠듯해질 수 있습니다. 제도가 바뀐 걸 모르고 예전 방식대로 행동하면 스스로 손해를 보는 겁니다. 일할 수 있는데 안 하고 벌 수 있는데 안 벌고 그러면 당연히 생활이 어려워지죠. 이런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제대로 알면 연금도 받고 소득도 지킬 수 있습니다. 월 400만 원 벌면서 연금 80만 원 받으면 한 달 총 소득이 480만 원입니다. 예전에는 이게 불가능했어요. 400만 원 벌면 연금이 깎였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가능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실감하시겠어요? 오늘 당장 실천할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내 월 소득이 어느 구간인지 다시 계산해 보세요. 지난 3개월 소득을 평균 내서 509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는 겁니다. 만약 509만 원 이하라면 이제는 연금 걱정 없이 일할 수 있습니다. 만약 509만 원을 넘긴다면 상위 구간 감액이 적용되니까 소득 조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천 사항은 가족에게 이 내용을 알리는 겁니다. 혼자만 알면 소용없어요.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중에 해당되는 분이 있으면 꼭 알려주세요. 특히 부모님이 연금 받으면서 일하고 계시다면 이 영상을 함께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가족이 함께 알아야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실천 사항은 공식 정보를 확인하는 겁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모의 계산을 해보세요. 본인의 소득과 연금 수령액을 입력하면 감액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1355번으로 전화해서 상담받으세요. 상담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건 이제는 일하면 손해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한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 말이 어느 정도 맞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제도가 바뀌었으니까요. 일할 수 있고 일하고 싶다면 마음 놓고 하세요. 건강이 허락하는 한 경제활동을 계속하는 게 노후에 훨씬 유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연금 외에 노후에 함께 챙겨야 할 숨은 소득 구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기초연금, 근로장려금, 각종 복지 혜택 등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다룰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고 계시거든요. 그 부분도 꼭 챙기셔야 합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본인의 상황을 공유하고 싶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주변 분들께도 공유해주세요. 잘못된 정보 때문에 손해보는 분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께 유익한 정보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